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. 이 질문은 굉장히 좀 난해했어요. 6번. 교회 목사와 기타 직원들은 외부와의 통신 기능이 필요합니까? 이게 군대에서 쓰는 말들이에요. 그런데 목사는 충분히 노력해서 외부와의 통신만이 필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. 개방 정책은 교회의 규모에 관계없이 어느 교회나 존재해야 되는데, 따라서 교회 목사와 기타 직원들은 항상 대화에 준비하고 결코 너무 바쁘다는 식의 표현으로 긴급을 요하는 요구사항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. 여기서 말하는 외부와의 통신망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안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.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다른 곳을 통하여서 거쳐서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서 여기서 외부와의 통신 기능이라고 그러는데, 외부와의 소통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죠.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기본은요, 내부에서의 소통인 것입니다. 일례로 교회 학교에서 한 교사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. 그런데 그것이 누구와 풀어야 될 문제죠? 부장이나 또는 담당 교육자랑 풀어야 될 문제죠. 그런데 그것들 갖다가 그들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이랑 우리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냥 막 얘기를 하고 그렇대 저렇대 라는 얘기를 하면요,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.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겠죠. 즉, 그러므로 그 조직 내에서는 가능하면 원활한 대화, 원활한 소통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문제들은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고, 긴급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외부의 사람들이, 외부의 능력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?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가 공석일 때 어떻게 됩니까?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어졌었죠. 그 안에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다 판단했기 때문에 외부의 인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.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, 우리의 문제 또한 외부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7번. 인원을 집단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분류하냐? 기능, 구성원, 조직의 지리적 위치 또는 장소, 시간에 의한 분류, 이런 식으로 집단화 할 수 있을 겁니다. 또 신규 조직이 이루어질 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리로 직위와 사람에 따르는 관계를 설명해라. 직위를 사람에 따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직위에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.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틀린 말 같지도 않고 그대로 받으면 될 것 같고요. 기성 조직을 재조직하는 방법에 대하여 통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작용한다는 사람은 귤릭이라는 사람입니다. 자, 10번. 효과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립학교에서는 통솔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? 효과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상급자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고 활동 프로그램을 토의 및 결정하기 위한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. 통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지극히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일단 2장까지 좀 마치고요.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 3장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